하이케이 멘티스. 드라마를 보면 국회의원, 검사 같은 직업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 직업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직업을 가지신 아주 특별한 분을 오늘 한 분 모셨는데요. 바로 검사 출신으로 현재 송파구 국회의원을 맡고 계신 김웅 국회의원이십니다. 어떻게 검사가 되셨는지, 또 국회의원으로 왜 진로를 바꾸셨는지 정말 궁금하죠? 그럼 김웅 의원님을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웅 의원님.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을 택하신 나이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29이었겠죠? 29, 30살 때부터 검사를 했으니까 29, 우연히 우리는 그때는 바시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딱 별도로 있었어요. 그 시험을 붙고 나면 연수원에서 2년 동안 연수를 하는데, 연수를 마치고 이제 판사로 갈 것이냐, 변호사를 할 것이냐, 검사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그때 뭐 우연찮은 기회로 검찰을 한번 해보자, 경험 삼아 라고 했는데 한 20년을 했죠. 우연한 선택치고는 오래 했어요. 이 중에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저도 한번 봤는데 그 책을 했어요. 네네네. 고생했어요. 네. 책을 혹시 발매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계획? 괜찮은 기회에 그 출판사에 막 짧은 글을 하나 보낼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와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책 한번 써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농담 삼아 그럴까요? 라고 하니까 그 출판사에서 계약서를 거기서 가지고 와서 계약서를 바로 내밀더라고요. 술김에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출판사에서 도촉을 하길래 그때부터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때로는 검사에서 국회의원으로 그 진로를 바꾸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는 거였는데, 방향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검찰에는 약간 그런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리, 직을 걸고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불리한 제도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직을 하면서 한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죠. 나와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개업까지 하고 간판까지 올렸어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게 됐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만났었을 때 그분이 같이 좀 정치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개혁적인 보수 그룹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그룹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일단 입당을 한 거고, 입당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선거가 있었어요. 2020년도에. 그냥 휩쓸려 가듯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출마하는 줄 알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는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출마를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출마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수순인 거고,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방향을 바꿔내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약간 뭐든지 그냥 저는 미리 계획을 다 하고 살아본 적은 없고, 그냥 그때 그 상황에서 이게 가장 맞겠다 싶었고,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를 해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막는 게 좀 더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많이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국회의원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뭐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어려운.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 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어려워요. 무척 어렵고 힘들고 그 길을 갈기 위해서 자기가 버려야 되는 소신도 꽤 많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 다음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는 반드시 정치를 해야 돼요. 특히 뛰어나고 자기가 소신이 강하다. 그리고 세상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내 모든 걸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청년이라면 저는 반드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는 없어요. 다 청년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지금 청소년들은 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한테 뭘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금,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다음 세대가 이득을 보겠죠. 근데 그걸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세대들한테 돈을 적게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대들한테 돈을 더 연금 보험을 더 많이 걷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대들한테는 표를 못 얻고 그 사람은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이 만드는 모든 정책은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연금제도도 그렇겠지만 다른 모든 제도가 그래요. 하다못해 도로교통에 관한 법이 되든지 안전에 관한 법이라는 게 다 나오면 다음 세대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다음 세대는 지금 정치인들한테는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해요. 왜? 표가 안 되니까. 그럼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들이 힘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세대가 정치인을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좀 우리 정치 체제가 너무 그 사이에 7, 80년 만에 너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진짜 그야말로 새로운 피가 돌아야겠죠.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은 과감히 뛰어드시되 정말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 작은 이익에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런 같은 또래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세상은 좀 바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